근데 이거 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럼 대책이 뭐냐? 대책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책 없이 문제가 있다만 말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저희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것들이 이제 밑에 해결이 되는데 가장 큰 대책은 금리예요. 금리예요. 모든 거는 금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환도 금리고요. 네. 그다음 주가도 금리의 좌지우지가 됩니다. 근데 못 올려요, 일본은? 일본은 못 올려요. 올리고 싶으나 못 올리는 거야? 아니면 안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전곡을 찌르셨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전무님? 지금 일본 뭐 국내에서. 그 정부 부채가요. 네. GDP 대비 200%가 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최대한의 2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를 찍어놨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게다가 신용등급도 이것 때문에 지금 높지 않습니다. 과연 경제 규모나 아니면 그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 대비 예.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많이 낮은 편이죠. 네. 예. 이 신용등급이 한국보다도 보통 한 2단계가 낮아요. 예, 미국 그 뭐 무디스나 아니면 S&P 정부 부채에 대한 정부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부 일본의 국채는 JGB라고 하죠. 일본 국채. 일본 국채를 워낙 많이 찍어놨고요. 한 55% 이상의 장기국 10년 이상물은 전부 다 그 BOJ에서 갖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1%도 안 되는 수익률에.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뭐 일본 중앙은행이 사고 있고. 금리 올려봐야 뭐 거기네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일본 로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해외 투자자들 안 갖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뭐 금리 좀 올리죠 뭐. 그래서 예. 어차피 돈 좀 많이 주고 소비하라 그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나머지 45%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1%만 올린다고 해도 이 그 이자 비용이 막대합니다.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신용 등급 떨어져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이 확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예, 다 이제 이 도미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잘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확 올리면 예를 들면 2% 3%까지 올리면 엔화 문제 해결되고요. 투자자 유치되고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못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용등급 떨어져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 이런 상황이 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 얼마를 올릴 수 있냐? 보통 한 0.25%포인트,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 최대 많이 올린다. 이런 게 사실 컨센서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니네 0.25%밖에 못 올려 올해? 그러면 뭐 미미하네. 미국은 지금 내릴 수 있는 게 5%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엔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가 아니라 연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인가 왜. 예? 한국은행 우리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있으나 연준으로부터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준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세계에는. 네. 다 달러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 무서운 나라야. 그리고 뭐 예. 꼼짝 못하게 해버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못 조금만 삐끗하면은요 지금 환율 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환율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 저번 주 시작해서 미국의 고용이 좀 안정세로 불타오르던 고용이 안정세라는 게 실업률 조금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갔죠. 고위구직자 이거 좀 구직자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올라갔고요. 그 전에 또 PMI도 좀 내려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물리니까 지난주 그 포르투갈에서 연준 의장도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연준 의장이 확인을 해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고려하겠다는 거죠.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 올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만 없으면 거의 100%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칼라일의 파운더인 창업자인 데이빗 루비스타인 회장이 11월 이전에는 파월 의장은 못한다. 예, 못할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월이 트럼프 안 좋은 뭔가를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이제 눈치 엄청 빠른 정치적으로 사람인데. 중립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시지만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여튼 하여튼 금리를 이제 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 일본은 놓여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방향 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래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엔원 환율 얼마까지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제일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제 BOJ의 금리 인상이요. 네. 원래는 이제 10월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제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엔화가 달러 엔 환율이 150 넘어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네. 저희가. 네. 근데 지금 160엔을 돌파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도 조금 그렇잖아요. 조금밖에 못하고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고요. 네. 또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일본의 시중금리 있잖아요. 시장금리를 올리면 엔화 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겠죠. 엔화가 강해집니다. 예. 환율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올리려면요.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본 BOJ가 55%까지 지금 그 국채를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국채를 들고 있는 물량을 갖다가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6월 회의에서 BOJ 회의에서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하기로는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숫자 감액의 그 금액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망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엔화를 갖다가 파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추가로 일어났는데 네. 요것을 갖다가 아마 7월 달에는 구체적인 감액분을 갖다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 시간이 갖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